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의 모체는 1971년 설립된 금강개발산업으로 1977년 울산에 현대쇼핑센터를 개설하면서 유통업에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1999년 금강개발산업이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법인명을 현대백화점으로 변경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설립 초기에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유통업과 호텔 사업을 병행했으나 1990년대 이후 미디어, 종합식품, B2B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1년 가구업체 리바트를 인수한 바 있고요. 현재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현대 H&S 등 33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원 수는요 9,239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6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유통업계 빅3 중 하나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인데요.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그룹에 대한 이미지 또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은송 학생 어떤가요? 일단 백화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여대생들의 로망이죠. 취준생들에게는. 그리고 특히 현대가 요즘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집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해요. 그런가요?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판교는 네. 최근에 생겼잖아요. 백화점은 네. 제가 한 7, 8때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왜요? 지방. 뭐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갈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왜요? 너무 좀 더 어린 나이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 어릴 때는 우리가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구경만 하고 나왔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좀 물어보면 어떻게 해. 네, 뭐 백화점에서 아이쇼핑도 많이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던지면 바싹 물어줘서 고마워 아주. 네, 그러면 네.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지난 1년 동안 21만 4,42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여성분들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 연관어 1위가 판교입니다. 이 판교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 엄청나고요. 그다음 부산, 목동, 부천, 강남 순으로 이 현대백화점의 인기도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맛집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식품 코너라든지 식당가에 대한 잘돼 어떤 있어요. 언급이 상당히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맛이라든지 지하, 맛집, 식당, 식품관 이런 연관어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센이라고 해갖고 이제 문화센터죠.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것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검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탐색어 여론 동향도 보면 깔끔하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들이 많다라든지 이제 복잡하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현대백화점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장을 앞둔 그 면세점 공채가 좀 추가가 됐는데요. 홍쌤께서 그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백화점 그룹은 다른 기업들과는 좀 공채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서류 전형을 반드시 내면서 일상적으로 전형이 흘러가는데 직접 학교에 그 리크루팅 현장에 가서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거기서 채용이 시작이 되는 아주 좀 독특한 절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형 한 3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탈스펙 전형이 있기 때문에 스펙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특수한 경험을 보고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워너비 패셔니스타 이 공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늘상적으로 있어 왔었던 그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캠퍼스 리퀘스트라고 해서 학교 추천으로 이제 전형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학점이라든가 뭐 어떤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지원서를 내게 되는데 요 전형은 현대백화점 말고 원래 다른 기업들도 소소하게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일상적으로 나 혼자 지원하는 것보단 과사에서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가 좀 잘 붙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유통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런 3가지 전형의 특징을 보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자소서는 조금 미진할지 모르지만 무언가 발표력이 좋은 친구들, 면접력이 좋은 친구들에게 기회가 좀 넓은 산업이다, 회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들의 선호도는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은송아 쌤 어디 다녀왔나요? 네, 이번에는 아까 홍쌤이 말씀해주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리크루팅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성을 보기 전에 이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전형에 있는 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오고! 네, 오늘은 학생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날씨가 정말 추워 보이네요. 옷이 NCS였어요. 기간이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준생분들 자소서 열심히 쓰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현대백화점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어느 직무 쓰셨나요? 저는 홈쇼핑 PD직. 아, PD요? 네. PD 준비생으로서 현대홈쇼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현대홈쇼핑은 저번에 되게 획기적인 기획이 있었는데 그런 요즘 유행하는 MCN 그런 멀티 채널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BJ들이랑 또 현직에 계신 쇼호스트 분들을 같은 상품을 이제 동시에 판매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색다른 시각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시도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홈쇼핑 같아요. 실제로 홈쇼핑 업계에서 지금 현대가 좀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상황이죠. 네. 저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정안나라고 합니다. 오, 그럼 문헌정보학과신데 면접 현대백화점 의상 아닌가요? 네, 맞아요. 딱 같이 다들 저는 문헌정보학과지만 생활디자인학과를 이중 전공하고 있어서 생활디자인학과를 이중 답변도 되게 면접같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중심 사고를 이용자 중심 사고로 전환해서 유통업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합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말하는데 겉 또박또박하지. 또박또박. 그럼 오늘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다 셀프로 했습니다. 셀프예요? 근데 진짜 잘하셨는데요. 이게 묶음머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혹시 혼자 오늘 하셨대요. 의상 컨셉 같은 거 있으세요? 의상 컨셉은 그냥 유통업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들어서 저는 그냥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생각을 했고, 네, 튀지 않고 무난하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꼭 저렇게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나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백화점은 고객 응대를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태도를 보는 자리라서요. 저는 좀 진중하게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은 어떠셨나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많이 어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잘 질문에 대답 잘 하고 해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질문 있을까요, 혹시? 제 백화점과 아울렛의 차이. 차이. 대답 잘 하셨어요? 가격 차이. 가격 차이. 네, 그게 그것도 좀 뭐 기억에 있어요? 남고 대답 잘 못한 것 같아요. 재고 아니에요? 가격 차이라고 얘기하면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혼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럿한테 같이 해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강동구입니다. 아, 의료환경학과시구나. 그러면 현대백화점 되게 좀 노려보실 만하신데 어떠세요? 아, 네, 그럼요. 굉장히 가고 싶은 회사이고요. 네, 특히나 네, 제가 지원한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현대면세점인데 MD 직무에 지원하였는데 네, 그거에 맞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네, 현대백화점 면세점 네,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면접 때 저런 넥타이는 어떨까요? 좀 화려한 무늬가 있는. 저 정도 넥타이는 좋은 것 무난해요? 같은데요. 네, 넥타이로 튄다기보다는 본인의 언변으로 튀셔야 되니까 넥타이는 뭐 저 정도 편안하게 셔츠하고 자켓에 그냥 녹아드는 느낌? 넥타이는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타이도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설리드 패턴이라든지 제가 참 네, 의료학과셔서 어. 용어가 고급 용어를 남다르셔서 쓰시는. 썰리드 패션이요? 돼 있어서 좀 도트 패턴이 조금 더 뭐랄까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좀 둥근 네, 이미지를 면접관님들한테 줄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을
다른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또 다른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그린푸드는 발령이 잦아 전국 일주를 한다고 카더라. 예, 이게 왜 이렇게 발령이 너무 잦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뭐 회사들마다 부서들마다 뭐 그런 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은 그 입사 지원서를 낼 때 본인 근무지를 설정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의 거점 백화점이라든가 또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급식 사업을 또 하니까 그 거점 영업사원들을 뽑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본인의 근무지가 다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이 바뀌는 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 지역보다는 직무나 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너무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하게 되면 취업이 아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방 출신들이라고 하면 지방 거점을 활용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현대라서 연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기 형님 어떻게 네. 됩니까? 뭐 계열사가 33개나 되기 때문에 뭐 일일이 그걸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평균적으로 제가 내봤습니다. 평균 5,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대졸 초임 3,800만 원, 사원은 4,200, 대리가 5,300, 과장이 6,500만 원, 차장이 7천만 원, 부장이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뭐 연봉을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뭐 적지 않은 연봉이다. 높은 이렇게 편이에요. 말씀드릴 수가 높은 있습니다. 편이죠, 진짜. 예.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이면은 좀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 예전 여학생 2명인데 한 학생은 이제 스카이 나왔고요. 근데 전공이 취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아동 가족 쪽으로 전공을 했고 학점은 뭐 3점 중반. 어학은 좀 높았어요. 900 후반에 스피킹 한 7 정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체 요기요에서 인턴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죠. 그다음에 다른 학생은 이 친구는 건동홍숙 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졸업이 전공이 가족 자원 경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취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전공이에요. 그리고 학점은 뭐 3점 후반, 토익은 한 800 중반, 그다음에 스피킹은 IH 정도 갖고 있었는데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백화점 쪽에 취업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전공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전공은 안 보는 것 같고 스펙이 올라가는 이유는 워낙에 문과 여대생들 중에 좀 클래스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니까 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대외 활동, 어떤 뷰티 산업이라든가 패션 산업, 안 그러면 내가 업장에서 고객을 응대했던 그런 소소한 인턴 경험이나 알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한다. 그 현대백화점 캠퍼스 리크루팅에 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은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화려한 MD 직군, 물론 MD 직군은 상품 기획을 하긴 하지만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영업적인 직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인턴도 많이 채용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화려함보다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통 영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학생들의 내구성을 검측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입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 취향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예, 첫 번째 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아울렛 샵 몰링족입니다. 우리 쇼핑과 문화 체험을 한 곳에서 즐기는 몰링족을 찾기 위해 아울렛 경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그 서울 장지동에 현대 시티 아울렛 가든 5점이 오픈합니다. 아따, 이름이 기네. 예. 이로써 5개의 아울렛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백화점은 열지 않아도 아울렛은 연다고 할 만큼 아울렛이 뜨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내 백화점 매출을 보면 2012년에 29조 1천억 원, 13년에 29조 8천억 원, 2016년에도 29조 9천억 원. 그러니까 30조 원 벽을 이제는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세일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계절마다 세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 세일에 좀 무덤덤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좀 많이 난 그런 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직구를 통해서 더 싼 가격에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 그 신장세를 가지고 있는 아울렛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데 현대백화점그룹도 말씀해드린 대로 4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가산, 김포, 송도. 또 올해 상반기 현대시티 아울렛 아까 말씀해 주셨죠. 가든 5점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에는 또 대전, 지방으로 진출을 합니다. 2019년 남양주 동탄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시티 아울렛의 문을 열 계획인데
뭐 결국은 이 매출 신장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울렛 쪽으로 눈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이 패션 쪽보다 리빙 쪽으로 이제 조금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몰링족인데 네. 아, 몰링이라는 게 몰링족. 뭐냐면은 쇼핑몰에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이제 목표를 잡게 된 거예요. 이제는 라이프 숍들이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윌리엄스 소노마사라는 미국 최대 홈퍼니싱 기업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이걸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매장을 30개 이상 열어서 오늘 2018년에는 매출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 리빙,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몰링이 이제 현대백화점에서는 주력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조인성 샵 렌탈입니다. 이게 뭐죠? 예, 우리 현대 렌탈케어의 새 모델로 조인성이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생활가전 렌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 바람직하네요. 이 생활가전 렌탈 시장에서 남자 연예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실 생활가전 렌털 사업부를 현대 렌탈케어를 통한 이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 2015년 현대 홈쇼핑 600억 원을 출자해서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지난해 100억 2,600만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비데를 중심으로 이제 렌탈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클리닝, 그다음에 가전제품, 펫케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말씀해 드린 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공유라든지 조인성, 현빈 이 생활가전 렌털 시장에서 남자 배우들을 모델로 굉장히 흐뭇한 미소 짓고 계신데 이분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남성 배우를 모델로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 구매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성이. 그렇죠. 황보미 씨도 벌써 가서 뭔가 하나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 황사 같은 것 때문에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지만 구매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렌탈을 통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남자 배우들이 이곳에서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현대백화점 그룹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유통 빅3라고 하면 큰형님은 항상 롯데고요, 롯데요. 세계 5위.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최순실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심각한 게 사드 보복 문제가 될 네.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전체적으로 주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사, 다시 말해 현대와 신세계가 반사이익을 좀 얻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최근에 이제 1분기 매출액을 보면 현대백화점 매출액이 작년 대비 약 2% 증가해서 한 1조 3천억이 좀 3,5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한 6% 정도 감소해서 한 96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판교점에 그 어마어마한 성공이 있었는데 그 이후 울산이나 대구 이게 지역 점포의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이런 반사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사업장들의 매출이 더 이익이 더 많이 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롯데처럼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현대 쪽이 아직 이제 국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각화되면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주력 유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속에 할 수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할 수도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경직돼 있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몸 동작, 핸드 사인이라든지 아이 컨택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이제 면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좀 더 어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아이 컨택이나 손 동작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면접 스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등받이에 등을 대면 떨어진다. 이게 조금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좀 심싸운 다음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네. 다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등받이에 등을 대면 여기 심사위원 모임 자리에 혼자 껴안는 부장님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천장하고 좀 실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 정도 긴장감. 그럼 골반도 눕지 않고 어깨도 펴지고 턱도 당겨지겠죠. 사국 씨 한번 해봐요. 저는 안 떨어집니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봐요. 이게. 혹여나 그 좋은 자, 자세. 시험 본다고.
자세를 딱 잡고. 오, 좋다. 오, 좋다. 자세는 이 정도면 딱 좋다. 딱 좋을 것 신뢰감이 같아요. 딱 생기네요. 그다음에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팔까지 막 이렇게 경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좀 빼봐. 이제 팔을까지 경직시키고 이러고 면접을 보는데 이건 너무 이건 딱딱하죠. 조금, 네. 그러니까 자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제스처는 어느 정도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손은 가슴 아래에서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역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하셔야 이야기하면서 제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통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슴 위까지 올라오면 이거 봐봐 이제 너무 산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을 너무 자유롭게 방치하면 압박이 들어올 때 머리에 손이 올라가는 구직자들이 있는데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시선이 바닥 볼 일은 없는 거고요. 손이 가슴 위로 올라올 일은 없는 것이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만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조사를 잘 하시는지 그런 기업 분석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홍쌤이 기업 분석하시는 거 보고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 평상시 이제 경제신문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면 그 현대백화점을 설칭할 때 현대백화점만 설칭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파워풀한 뉴스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를 같이 검색어를 넣고 한번 뉴스를 봐보세요. 그러면 좀 이슈가 되는 뉴스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양상국만 찾아봐야 별로 그렇게 파워풀한 그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상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개그맨 뭐 누가 있을까? 없죠.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굴 넣어보면 없네요. 뭐 이렇게 그 관련된 어떤 그 개그에서 중요한 뉴스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검색에 대한 거라면 우리 또 빅데이터 전문가님께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뭐 검색 팁 같은 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뭔가 자료를 조사하고 싶다 했을 때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구글 트렌드를 좀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그 기간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년이라든지 3년 해놓고 0부터 1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점 그리고 가장 적게 언급된 시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된 시점이 언젠지를 보면 날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날짜에 과연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관심도가 있었는지 그때 뉴스를 찾아서 한번 그 관심도가 높았던 기관들만 쏙쏙 뽑아서 찾아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팁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은소잉 학생이 벌써 또 바짝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해온 답변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한 매장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즘은 지하 준비해오니까 1층에 다 있는 아무래도 나오면서 식품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백화점에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백화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휴가고 일상인 그런 소비 문화가 트렌드인데요. 더 저희 고객님들을 저희 백화점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식품관에 좀 더 다양한 음식들 종류를 입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조금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예. 자, 백화점에서 아이쇼핑만 하고 우리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백화점의 장점은 저희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일례로 제가 이제 화장품 가게에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라고 하더니 화장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섀도우 팔레트로 각가지 색상으로 화장을 다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사게 되더라고요. 직접 화장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또 마케팅이구나. 그걸 제가 하나 배웠고 앞으로 뭐 스파 브랜드와 백화점이 좀 더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고객 맞춤으로 다양하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옷을 싶습니다. 입혀줘야 되나요? 방안. 막 더 그 인터넷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골라야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이제 직원분이 직접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면은
아무래도 실구매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온라인 진심으로. 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더 진심이 더 진심. 진심 아닙니다. 더 진심. 더 진심입니다, 진심. 예. 결론은 더 진심으로 다가가자.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홍기찬 씨. 예. 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한 매장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매장이라는 표현보단 그 옷을 사러 오는 고객들 또는 전자제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다 목적들은 다르지만 모든 고객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화점 화장실은 또 백화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장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저는 화장실이 더 중요한 백화점의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생각한 거야 여기 앉아서. 저번에 학생이 저도 그 들었어요. 백화점 기억나요. 화장실 찍어서 올렸다 분석했다고. 했잖아. 그건 질문의 의도가 다르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기억나는데요? 면접관이니까 바로 저번에 그 자료를 쓸 거예요. 뷰티파이를 저에게 가져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여자친구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여자 화장실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자료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화장실을 다 찍어서 분석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괜찮았다라고 선생님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 이게 넘어가요. 뺏겼네 이거. 백화점에서 아이쇼핑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 어떤 것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또 완벽하게 해결도 불가능한 우리 백화점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도 이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레토 마케팅을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오히려 정말 고가형 고객들, 초명품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다른 백화점들 대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 다시 말해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명품 마케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백화점의 자구책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다른 고객들도 우리 백화점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문화센터 같은 백화점을 생활 문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전략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원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는 또 정확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은 차별성이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아까 그 은송학생 경험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겪은 경험담은 뉴스에서 본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 세일즈맨의 어떤 개인적인 경쟁력도 상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그분한테 받을 때 또는 다른 백화점에서 또 다른 분한테 받을 때는 많이 달라지더라. 다시 말해 백화점은 이렇게 전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술적인 액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차별성은 아니지만 진심 어리게 또 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을 때는 나의 경험담을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뺏기는 건 어떻게? 뺏기는 것도 좋죠. 선생님 중요한 건 이 바닥은 똑같아요. 뺏겨도 되는데 뺏기고 안 뺏기고의 가늠자는 뭐냐면 꼬리물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아까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어봐. 가서 뭐가 달랐냐? 어디 화장실은 어땠냐? 그럼 다른 매장 화장실은 어떻더냐? 경쟁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더냐?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통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꼭 발로 뛰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